네, 안녕하십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계약이 또 연기되었죠. 그래가지고 문제풀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딱히 볼 거는 없고요. 우리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죠.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그다음에 시간이었다. 그렇죠. 충격력을 얼마 동안 받았냐, 그게 바로 충격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 F 곱하기 T다 보니까 MAT가 되는 것이고, MAT라는 것은 M, T분의 V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TT 지워지니까 결국 MV. 근데 지금 제가 뭔가 상략을 했죠? 델타 T, 델타 T, 델타 T, 델타 T, 델타 V. 그래가지고 결국 얘는 뭐냐? 델타 P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게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의 전체 내용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별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죠. 쭉 내려가서 문제풀이를 해봅시다. 다행히 문제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자. 1번, 야구선수가 날아오는 샬라샬라입니다. 기어,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그리고 장갑이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 작용과 반작용이죠. 맞습니다. 니은, 공이 장갑으로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장갑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예요. 당연히 그 충격량을 받는 그 시간도 동일하겠죠. 오케이? 서로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땡. 티귿,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은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격력. 다시 말해서 충격량은 항상 똑같아.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을 높이면은 그때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네. 답은? 3번. 답 없는 줄 알았어. 펜이 너무 두꺼우니까 얇은 걸로 바꿉시다. 자, 이거는 갤럭시 탭입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2번, 샬라샬라 했다. 벽을 박았네. 벽을 박아가지고 속도가 변했네요. 속도가 지금 변했어요. 그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계산해봐. 운동량 P는 MV니까 MV인데 애초에 그냥 처음 속도가 V네요. 그쵸? V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 처음 운동량 M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후 충격량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V래요. 마이너스 1 V. 자, 이게 충격량은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호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MV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다야. 보자.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니까 부호 상관없죠.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맞습니다. 니은, 물체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디귿, 물체가 벽으로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3 MV다. 자, 이거 결국 지금 물체가 벽에서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V라는 속도를 갖고 있네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충돌 후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2분의 1 MV라는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MV라는 처음 운동량 상태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물체 운동량이 2분의 1 MV가 됐다라고 하면 벽이 무엇인가 충격량을 줬다라는 거죠. 여기 뭔가 있다. 벽이 준 충격량이 있다. 벽이 준 충격량의 크기. 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쑥 넘겨주면 뭐야? 2분의 3 MV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오케이. 넘어가죠. 3번. 샬라샬라 했는데 A,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답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운동 방향과 속력을 구하시오. 운동량 보존 법칙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A의 운동량 보존을 써봅시다. A, B 운동량 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MV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근데 얘는 마이너스네. 그쵸? 반대니까
반대니까 이 마이너스 써야지.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게 총 운동량 돼요. 그러면은 2, 5, 10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 이게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이게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존돼야 된다. 근데 이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질량을 5라고 써야 되겠죠? 2 더하기 3. 그쵸? 5.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 계산했을 때 이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5분의 2는 0.4m/s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내가 문제를 풀 때 플러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0.4m/s.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죠? 4번 샬라샬라 했는데 힘 시간 그래프를 줬어요. 힘 시간 그래프. 결국 힘 시간. 이때의 면적은 충격량. 그리고 이때의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은 우리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죠.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다. 4. 질량 2kg. 속도 2m/s. 4 맞네요. 그렇죠? P는 M, V니까 4 나옵니다. 맞아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3N이다. 3N 세크다. 이게 멈춰 있었죠. 멈춰 있는데 A랑 박았대요. A랑 박았어. 근데 박고 있는 동안 문제에서는 뭐냐 여기 A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결국 지금 이 면적이 A가 받은 충격량인 거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낙서가 많아지네. 낙서 많으면은 너무 보기 힘들잖아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 이래요. 3. 그럼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 관계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3이 되겠죠. 오케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다음 티귿. 충돌 후 B의 속력은 2m/s이다. B라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N입니다. 네. 근데 이 충격량을 받았는데 결국 얘는요, 운동량 변화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인데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없습니다. 멈춰 있었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라는 거죠. 계산을 해봐. 질량이 2kg이래. 2kg. 근데 VF.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VF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5m/s가 된다. 그래서 땡.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5번으로 갈게요. 샬라샬라 했는데 A와 B가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멈췄대. 질량 줬나? 뭐 질량을 뭐 딱히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빵이다. 충돌 후에 멈췄죠. 멈췄다라는 건 충돌 후에 운동량이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에서도 운동량의 합도 똑같이 빵이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어쨌건 충돌 후에 운동량이 빵이라는 거는 충돌 전에 운동량을 더했을 때 그때도 값이 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M, A, V 그 다음에 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B 그 다음에 속도가 2, V 이 녀석이 빵이다. 그럼 결국 M, A는 2, M, B라는 것이고 나왔네. A의 질량이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디귿.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빵이다.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입니다. 충격량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 그러니까 A가 받은 양도 있고 B가 받은 양도 있겠죠. 하지만 그 충격량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겠죠, 당연히.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그걸 더했으면 당연히 빵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번. 그림을 일진선상에 샬라샬라 2kg의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그럼 이거 기울기고 하면 되겠네. 운동량 시간 그래프니까. 야, 근데 여기서 볼게. 운동량 그래프네요. 그쵸? 이거 재밌네. 재밌는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P는 MV였어요. MV.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질량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질량이 2kg이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6이겠죠? 여기는 빵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가 1초면은 여기는 3이겠죠?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기울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기울기 2분의 여기까지 해서 12. 기울기가 6이 나와야 되네. 기울기가 6? 아니지, 기울기가 6이 아니지.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고쳐놓고서는 왜 여기다 11을 대입했어? 6이죠? 기울기가 3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니까 1초일 때 기울기를 계산해보면은 그게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의 속도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1초일 때는 3m/s가 된다는 겁니다. 3m/s. 땡. 니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다. 가속도의 크기 3m/s 제곱이다. 자, 0초일 때 6m/s였다가 1초일 때 3m/s였다가 2초일 때 빵, 3초일 때 마이너스 3m/s. 가속도 3m/s 제곱 맞네요. 오케이. 크기를 물었으니까. 오케이. 디귿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8Nm/s이다. 충격량은 델타 P.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붙여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니까 10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6이 됐대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18이 되겠죠. 그래서 맞네. 맞습니다. 답은 4번. 간단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A가 B랑 박았대요. 박았더니 바뀌었네. 속도가 변했네.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요. 이때의 기울기는 속도다. 한번 계산해보자. 여기 4. 2초 걸렸고 변화량의 크기가 4니까 얘는 2m/s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2m/s.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해볼까? 위쪽 기울기. 자,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변한 위치는 2. 그러면은 얘는 1m/s네요. 됐죠?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을 볼까요? A의 운동량. 그러면은 얘는 2kg 곱하기 속도가 2m/s였으니까 4네 4. 운동량이 4래요. 그리고 B가 멈춰 있었네. B가 멈춰 있었으니까 이게 전체의 운동량이 되겠죠. 전체의 운동량. 그럼 이 상태에서 충돌 후를 보니까 충돌 후 A의 질량은 2kg 똑같고 근데 충돌 후 속도가 1m/s로 바뀌었네. 자, 방향성은 다 동일합니다. 지금 플러스 기울기예요. 플러스 기울기.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B의 질량 1kg 곱하기 이제 B의 속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게 성립해야 된다. 얼마나 간단해.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는 V, B. 아이고야. 간단하죠? 네. 7번 끝냈고요. 8번 갑시다. 8번 샬라샬라 했다. 속도가 같았대. 속력이 같은데 나 XY는 A, B가 벽에서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 받은 힘의 시간 뭐 그런 거다. 근데 여기 하나 좋네. X가 Y보다 크대요. X가 Y보다 크대요. 이 말은 뭐야?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X가 더 크다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벽에 박아가지고 결국 멈췄대. 다시 얘기해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V라는 거고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은 EMV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가 X라는 거죠. A가 Y라는 거죠. 왜? 운동량 변화가 B가 더 크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기억을 봅시다. X는 B가 벽으로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맞다. 니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맞다. 디귿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여기 시간을 줬구나. 자, 봅시다. 결국 이 전체의 면적은 X부터 볼까요? X의 면적은요, EM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여기 지금 보여요? 위쪽에 쓰고 있어요. 이거라는 거야, 이거다. 그래서 이때 B가 받은 평균 힘은 델타 T, T 제로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Y 볼까? Y는
mv네요. mv니까 얘 A가 받은 이제 시간 ET네. ET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y를 x에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은 2 그다음에 대입하면은 fa e t0 어이구야 에헤 에헤 그래서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지워볼까? 그래 그러면은 t0 지워지고 2 곱하기 2는 4 오케이 그쵸? 그렇습니다 4배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9번 어우 뭐야 그림과 같이 휴지 모양의 빨대에다 휴지 휙 부는 거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해봤나요? 저 많이 해봤는데 이 친구들 등에다가 이제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뒷모습 뒤통수예요 뒤통수 있으면 이제 빨대로 휙 하면 이제 하나씩 묻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쵸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학폭이다 학폭이면 여러분들 학생부에서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요. 자, 실험 결과 빨대 길이가 뭐 할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라는 거는 공의 속도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공의 속도가 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충격량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고 충격량이 가해지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빨대의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크다고. 됐죠? 됐어요. 그럼 기억은 길수록이 절차로다. 맞습니다. 니은 작을수록 아니지. 커야지. 디귿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이 빨대는 순간속력이 크다. 충격량이에요. 지금 충격량 늘리려고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답은 3번. 오케이? 좋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고등학생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10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구하시오. 야, 보자. 결국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인 것은 힘 곱하기 시간 그쵸? 이걸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델타 t니까 오케이? 그 면적을 구해보자 이 면적 t 시간 동안 이 면적은 f t 제로겠네요 이게 뭐라고 문제에서 p1이래 p2 문제에서 보면은요 p2 그러니까 2t 제로일 때 2t 제로일 때에 운동량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전체 면적. 2t니까 여기까지 면적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체 면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2분의 3 ft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11번. 샬라샬라 했다.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멈춰 있었대요. 멈춰 있었는데, 멈춰 있었지? 속도가 0이니까. 멈춰 있었다가 놨어. 놓으니까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을 받아서 B는 이렇게, A는 이렇게 같다라고 하네요. 탄성력은 결국 양쪽에 가하는 힘이 되는 거고, 탄성력은요, 양쪽으로 가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것이 바로 충격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 충격 시간도 동일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충격량도 동일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자,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어요.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는데 A는요 속도의 변화가 2V가 되었고요. B는 V가 되었대요. 동일한 충격량이 되기 위해서는 B라는 질량이 2m 정도가 돼야 되고 A라는 질량이 m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A의 질량은 m이다 라는 걸 줬어요. 그래요. 니은 시간이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3mv다. 충격량 전과 후가 동일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충격량을 받기 전에는 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양쪽으로 동일한 충격량의 크기를 받았어요. 방향은 서로 반대였다. 당연히 얘네들을 더하면은 빵이 돼야지. 그쵸? 빵이 돼야죠.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빵이 돼야죠, 빵. 이걸 왜 이렇게 해버려? 안 되지. 그러면은, 땡. 디귿.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철 B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크다. 똑같다고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1번. 마지막 문제네.
다음에 샬라샬라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지 않고 똑같다고요.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 똑같다고. 작은과 반작용이라고.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은 시간이 길게 할수록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져.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면은 F는 작아집니다. 맞아요. 학생 빈 똑똑하네.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줘. 에어백이 있으면 푹신푹신하게 박으니까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충격력이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B, C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뭐 틀린 거 있을까? 틀린 거 있을까 두렵네. 일단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끊고 다시 가도록 하죠.